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S-오일 폭발 화재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비를 위해서는 공정을 멈춰야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폭발 화재가 난 공장은 부탄가스를 주입해 휘발유 첨가제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고장난 밸브를 정비하는 중에도 부탄가스가 계속 주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 현장에는 원청인 S-오일 직원 7명이 있었지만 공정을 멈추고 정비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동을 멈추지 않고 부탄가스가 계속 주입되는 바람에 원료 드럼의 압력이 상승했고 드럼 밖으로 분출된 가스로 인해 자동 밸브 2곳이 열리면서 비어있던 또 다른 드럼을 거쳐 당시 작업 중인 곳까지 가스가 역류하면서 폭발한 겁니다. 공정이 정지되면 다시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른 문제로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사고 당시에는 C4를 공급하고 있었고 정비할 때도 C4가 공급되고 있었다는 거는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이 거의 동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사전에 자동 밸브를 수동으로 잠그거나 배관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없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안전을 소홀히 한 탓에 결국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족 등은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예견된 인재라며 가장 우선돼야 할 안전이 수익에 밀렸다고 지적합니다. 구드로만 대기하고 가스가 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설계 도면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사고가 난 생산시설의 매출 규모는 연간 5,80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다시 합동감식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S-오일 울산 공장 전체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부산 고용노동청이 지난 19일에 발생한 S-오일 울산 공장 폭발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공정 설비를 운영 중인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인화성 가스를 공급하는 압축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이 우선 자율 점검을 실시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뒤 근로감독관이 불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석유화학업체 66개소를 대상으로 S-오일 사고와 유사한 알킬레이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가운데 20여 개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 점검에 나서 폭발 화재 예방 조치가 소홀한 경우 안전 진단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송 후보가 기자회견문에 해고 노동자의 복직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했고 용역 경비에 의한 여성 노동자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명시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고 처음부터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선거에 이용한 송철호 후보, 문자와 SNS를 이용해 유포한 사람들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불식 해상풍력 산업을 통해 울산 시민들에게 전기를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울산이 9.6기가와트 규모의 불식 해상풍력 발전을 준비 중이고 9.6기가와트는 1,00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며 산업을 포함한 울산의 모든 가정에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후보는 제대로 추진이 되면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무상전기와 무상교통 등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 북구청장 후보 단일화가 최종 결렬됐습니다. 민주당 이동관 북구청장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김진영 후보가 끝내 단일화를 외면했다며 수구보수와 차이 없는 정치 행태를 보이는 후보와는 단호히 결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진영 후보는 후보 단일화는 상대 후보를 궁지로 모는 나쁜 정치라며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홍 울산시 교육감 후보는 무분별하게 채용된 임기제와 별정직 개방직 공무원을 대폭 줄이는 등 본청의 조직을 슬림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현 교육감 취임 후 무분별한 채용으로 조직이 비대해졌다며 최소 인원을 배치하고 잉여 인원은 단위 학교와 학교 지원센터로 재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후보는 울산특수교육원과 단설 통합 유치원을 설립해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 후보는 특수교육 대상 학교에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성장을 돕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특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차량을 이용해서 특정 후보의 공약을 홍보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연설 대담 차량 인근과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후보자의 공약을 홍보하는 내용에 랩핑이 된 차량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자 결국 검찰에 고발했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 세계 수소산업 관계자들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 7개국 수소산업협회장과 주한대사관, 에너지기업 관계자 등이 울산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현대차를 방문해 수소 전기차 생산 현장과 수소 충전소 등을 시찰했으며 울산대교 전망대에 올라 울산의 산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가정이나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LP가스는 잘못 다루면 폭발 가능성이 높아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한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 이 LP가스통을 트럭에 실은 채로 두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LP가스통이 가득 실려있는 트럭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런 상태로 한 자리에 트럭이 멈춰선 지가 한 달이 더 지났다고 말합니다. 저 가스통이 네네. 매일 저렇게 있는데요. 아, 매일 저렇게 있습니까? 왜냐면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 가게가 있어가지고 항상 저기 주차를 내놓던데. 판매업소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아니, 가스통을, 우리, 사고 리할 때, 사무실 앞에 열지 않았거든요. 딱히 할 말이 없이. 제가 이제 좀 키워서 가겠습니다. LP가스를 취급하는 또 다른 업소. 이곳 역시 용기 보관실에 둬야 할 가스통을 트럭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보호대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용기 보관실에 저장돼 있지 않고 두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입니다. 관련 법안에는 충전 용기를 이동할 때는 단단하게 묶어야 하고 사용한 후에는 용기 보관실에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유지 기준, 기술 기준에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상가스 용기를 구분하여 용기 보관실에 저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럭에다가 용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싣고 주택가 같은 데다 이렇게 세워놓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칫 방심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고온에서 LPG 등 액화가스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오는 205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전 시도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며 특히 울산은 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2010년 85만 명에서 30년이 지난 2050년에는 42만 명으로 50.6%가 줄어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추세도 가속화되면서 이 기간 울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7%나 늘어나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겠으며 85세 이상 고령 인구도 전국 2번째인 633.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는 30년간 53%가 줄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이 예상돼 인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합계 출산율까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울산은 지난 1분기 기준 0.96을 기록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1분기 출생아도 1,517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줄었습니다. 반면 1분기 울산 지역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등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전년 동기보다 30.6%가 늘어난 1,779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울산에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누적 순유출 인구도 4,094명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친환경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분야로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꼽고 이 분야에 향후 5년간 모두 2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토대를 만들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조 원을, 디지털 전환에 8조 원,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R&D 인력 5천여 명을 포함해서 모두 10,0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JCN 초대 위드 현대예술관 윤딴딴 콘서트가 오늘 현대예술관에서 열립니다. 현대예술관과 JCN 울산중앙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솔직하고 담백한 일상 공감형 가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인디 가수 윤딴딴의 네가 보고 싶은 밤 등 봄날에 어울리는 감성 무대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연 수익금 전액을 지역 문화 소외계층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원자력과 원전해체 강소기업인 주식회사 오리온 ENC가 울산 공장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오리온 ENC는 10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융합 산단 내에 방사성 물질 운반과 저장 용기 등을 생산하는 1공장과 2공장을 신축했습니다. 울산시는 향후 고리 1호기 원전 해체와 관련 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체육대회 성화봉 디자인을 시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6월 2일까지 전국체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성화봉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3가지 안을 게재했으며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서 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농번기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전국의 최근 2개월 강수량이 평균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농업용수 급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이달 말부터 가뭄 대비 급수차와 굴착기를 지원하는 한편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양수장 설치 등 수리시설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